1985년 6월 22일 저녁, 프랑스 로렌에 사는 헤이그는 이웃인 시몬의 집에서 아까부터 들려오는 소음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녀가 다투는 듯한 소리가 장시간 이어졌고 잠시 후 이상한 파공음과 함께 들려오던 소리 역시 멈추었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그는 소음이 멈췄다는 것에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시몬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도 그는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몬이 콘크리트 그라인더를 빌리러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헤이그에게 그녀는 정원의 낮은 벽을 자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헤이그는 여성이 쓰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 차라리 업자를 부르라 말했지만 그녀는 상관없다며 막무가내로 빌려달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라인더를 빌려주었는데 이상한 것은 잠시 후 시몬의 집에서 그라인더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작업하기에는 무리였고 만약 억지로 한다고 해도 정원의 벽을 자른다고 빌려갔는데 집 쪽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장시간 그라인더의 소리가 들려왔던 시몬의 집. 소리가 멎은 뒤 잠시 후 그녀는 17개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헤이그는 소름 돋는 느낌이 들어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관여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라인더를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시몬에게 빌려주었던 그라인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라인더에는 붉은색 자국과 살점들이 붙어 있었죠. 패트리샤는 며칠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버나드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루 이틀 정도는 말없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일하지 않는 주말이었기에 이번처럼 평일을 끼고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버나드가 마지막으로 타고 갔던 차까지 공개하며 지역 신문에 게시도 해보았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의심 가는 인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전 애인이었던 시몬이었죠. 1981년에 버나드가 시몬의 정원 잔디를 깎아주며 친해져 애인 사이가 됐지만 1년 만에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질투와 소유욕이 강했다는 것이 당시 버나드가 자주 했던 말이었죠. 그는 헤어지며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패트리샤는 그녀가 아버지를 박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경찰은 시몬에게 혹시 버나드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6월 22일 뒤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인 헤이그가 시몬의 집에서 소음을 들었던 것은 6월 22일 저녁.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그라인더를 빌려갔고 잠시 뒤 17개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시몬을 신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6월 22일에 그가 떠났고 그 뒤로는 보지 못했다며 모르쇠를 유지했습니다. 그라인더 역시 자신이 빌렸던 것은 맞지만 누가 그것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그녀를 경찰은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몬이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했기에 경찰은 그녀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여동생 매들린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 같았지만 시몬이 로또 결과를 말하는 대목에서 로또의 마지막 번호인 49보다 높은 숫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암호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문가를 통해 그 숫자가 도청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중전화의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시몬이 매들린에게 증거를 제거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매들린의 집을 조사했고 버나드의 자동차 보험 서류와 건너편 차고의 임대 계약서를 발견. 예상대로 차고에는 사라졌던 버나드의 차가 있었죠. 이러한 증거 앞에서도 시몬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버나드가 차를 판매해달라고 말한 뒤 떠났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의 실종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죠. 하지만 그해 9월 15일에 포인시의 한 어부가 여행 가방 안에서 버나드의 몸통을 발견하며 그녀는 11월 8일에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나이와 혈액형을 비롯해 여행용 가방이 버나드의 것이었다는 것과 무게를 늘리기 위해 가방에 들어있던 콘크리트와 흙이 시몬의 정원에 있던 것과 일치했던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시몬의 집에서 흉기로 보이는 소총과 소음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시몬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고 본인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녀가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건 역시 사건의 냄새가 났기에 검찰은 그녀를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죠. 여러 증거 앞에서도 시몬은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검찰은 5년의 조사 끝에 18,00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며 그녀의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시몬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특정 증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25명의 변호사와 판사 역시 그녀의 욕설을 피해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91년 2월 28일 재판부는 그녀에게 남편의 살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버나드의 살인에 대해선 20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1999년 11월 17일에 석방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며 말이죠. 2017년에는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요청하기도 했던 시몬. 그녀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었든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